이번엔 글로벌 특보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희설 워싱턴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3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전망들과 또 실적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방금 전 발표된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은 181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4.02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매출은 16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3.37달러였는데 많이 상회를 한 거죠. 1년 전 실적, 작년 3분기와 실적을 비교를 하면 매출은 상당히 많이 거의 180원 이상 늘었고요. 순이익도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개 분기 중 18개 분기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게임과 PC 그래픽 기술에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고성능 연산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선회를 해서 대부분의 이익을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어나면서 엔비디아가 거의 기술주 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AI 칩 대장주로 거의 자리 잡았죠.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가는 242% 상승을 했고요. 올 초에 140달러 되었던 주가는 500달러를 계속 넘었다가 오늘 소폭 하락해서 499달러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어느덧 1조 2천억 달러 수준으로 넘어서서 페이스북, 모회사의 메타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생성형 AI 시장에서 AMD의 후발주자인 AMD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AMD는 엔비디아가 독보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GPU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죠. AI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호재와 중국 규제 및 경쟁자 출현이라는 리스크가 엔비디아의 미래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또 엔비디아의 4분기 가이던스, 매출 가이던스가 200억 달러로 집계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매주 전국 단위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4~5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선 양자 대결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여론조사인데요. 이달 들어서 미국 전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12회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회를 이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번 정도 이겼습니다. 평균치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45.1%의 지지율을 얻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7.3%에 2.2%포인트 정도 뒤졌습니다. 근데 이 격차는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양자 대결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대선을 출마를 선언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을 넣은 가상 다자 대결까지 포함을 하면 이달 들어서 16차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13차례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뒤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모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열세를 보였습니다. 폭스뉴스가 지난 16일 발표했던 대선 양자 대결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6%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50%보다 낮았고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5%포인트 바이든 대통령이 뒤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공화당의 후에서 2위, 3위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 대결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11%포인트나 앞섰습니다. 15일 마켓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헤일리 전 대사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나이가 문제입니다. 20일에 이제 만 81세를 맞았었죠. 현재 최고의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를 20여 년 전에 최고인기다 한때 유명했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착각을 하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이 나이 때문에 그의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내년 11월에 있을 대선의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